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고유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밸류, 즉 고유치는 정방행렬의 고유한 값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정방행렬이라고 하는 것, 즉 n 곱하기 n 사이즈의, 즉 크기의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2 행렬 해서 A, B, C, D 혹은 뭐 3 곱하기 3 행렬이 될 수도 있겠죠. 2 곱하기 2 행렬이면은 이제 2 곱하기 2 그래서 n이 2인 행렬이고 뭐 3 곱하기 3 행렬인 같은 경우에는 A, B, C, 뭐 D, E, F, G, C, I 해서 행이 3개, 뭐 열이 3개 그 외에도 이상으로 이제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를 갖는 뭐 n곱 값을 같은 n으로 표현해서 n by n 매트릭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정방행렬의 어떠한 고유한 값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유한 값인데 이 고유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즉 수학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지 수학적 정의를 통해서 고유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유치, 수학적으로 정의된 이 고유치는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은 뭐 알겠는데 실제로 이런 행렬들이 단지 숫자가 의미 없이 어떤 문제풀이만을 위한 정의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은 뭐 공학적 응용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물리적 혹은 뭐 공학적 관점에서 도출된 행렬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도출하고 나서 그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한 번에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어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행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행렬이 주어지고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라 뭐 이런 흐름이 아니라 특정 행렬들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뭐 대상 혹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분야 등에서 유의미한 값들을 담고 있는 행렬로서 도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출된 행렬에 어떠한 고유한 값이라고 한다면 분명 어떤 물리적인 혹은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값들로서 하나의 어떤 값들로서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값으로 연결하기 전에 우리는 이 고유값이라고 하는 즉 아이겐밸류가 수학적으로는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수학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이 값들은 추후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응용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 고유값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고유값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벡터의 개념과 그리고 그 벡터의 개념을 이용한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물리적인 의미로든 수학적인 의미로든 기본 정의로서 우리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혹은 특정 값들이 되겠죠. 실제로 뭐 속도와 같은 값들은, 즉 속도와 같은 물리량들은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빠르기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등이 물리적 관점에서의 벡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 관점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표현해주면 우리는 원점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요. 뭐 이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라고 표현을 했을 때 원점
특정 위치를 2차원 평면에서의 특정 위치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위치를 평면에서 표현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좌표는 필요하겠다. 그것이 이제 차원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2차원이죠. 두 개의 좌표 축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 x1 그 다음에 이 점을 우리는 뭐 y1의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값들을 벡터의 성분이라고 해서 x1, y1 이렇게 벡터로 표현해주면 이제 열만 존재한다고 해서 열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벡터로 표현하는 이 하나의 크기, 이 위치가 갖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위치가 갖는 점에서의 원점에서부터의 길이, 그것이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P라고 하면 이 P 벡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벡터의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크기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이 벡터는 방향이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요 x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오른쪽 위치를 해당되는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방향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벡터를 이제 우리는 이 성분들이 2차원 평면 안에서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하고 보통 뭐 포지션 벡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벡터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행렬로서 우리는 벡터를 또 벡터의 한 예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벡터가 정의가 되고 이 벡터는 보통 세로로 즉 열로 표현을 하면서 열 벡터, 컬럼 벡터로 이제 정의를 보통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벡터들이 뭐 위치 벡터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좌표축에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면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뭐 이 방향으로 뭐 움직이고 있다. 근데 어떠한 빠르기로 움직이냐면 속도 벡터 v를 가지고 있을 v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이 길이가 v 벡터 이렇게 매그니튜드 즉 크기로 표현이 되고요. 이 x축을 기준으로 하는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속도의 방향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이 벡터 이후로 이제 이 벡터를 보통 2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평면에서의 위치 혹은 어떤 특정 물리량의 크기와 방향 등을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벡터들은 보통 이런 열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열 벡터로 표현된 뭐 위치 벡터나 다양한 물리량들을 어떤 특정 행렬을 이용하여 선형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으로 이러한 이제 뭐 x 좌표 x축과 y축이 존재하게 되면 이 평면에서 즉 원점을 기준으로 이 지점에 위치 벡터가 하나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 이 P1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이 점에서의 x 좌표를 x1, 이 점에서의 y 좌표를 y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P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P 벡터는 이제 x 성분을 표현하는 거죠. x1, y1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열 벡터 형태로 표현한다면 x1, y1으로 행렬 안에 이 두 성분을 가로축 성분과 세로축 성분을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을 표현하는 관점에서 행렬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열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전치 행렬의 개념을 적용하면 트랜스포즈를 요 위에 올려주면서 곧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는 행을 열로 만들고 또 열을 행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관점에서 전치 행렬의 정의를
적용시켜주면 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행렬 연산 기법을 이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원소를 A, B, C, D로 갖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이제 주어진다면요. 이 행렬을 이용하여 우리는 새로운 위치 벡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과정으로 정의가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벡터는 2 곱하기 1 행렬이므로 서로 곱하기가 행렬 관점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A라는 행렬 곱하기 P 1, 그래서 위치 벡터 1을 곱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요. A는 A, B, C, D가 있고요. P 벡터는 이제 X1, Y1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행렬의 곱하기 규칙을 이용하여 연산을 해보면 AX1 더하기 BY1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C 곱하기 X1이죠. C 곱하기 X1 더하기 DY1 이렇게 정의가 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롭게 도출된 요 2 곱하기 1 행렬은 마치 기존의 위치 벡터에서 A라는 행렬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된 하나의 좌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특정 행렬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존재했던 이 P1 위치 벡터가 이 점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변환된 위치를 P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변환되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뭐 이 지점으로 옮겨와서 이 지점으로 위치할 수도 있는데 어느 지점으로 이동되느냐는 바로 이 A 행렬을 구성하는 원소 A, B, C, D라고 하는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행렬 원소들이 회전 변환 행렬이다.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하여 그리고 회전시키고자 하는 각도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는 행렬 원소들이라면 이 행렬은 이제 회전 변환 행렬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P2 벡터는 A 곱하기 이제 P1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행렬을 이용한 변환이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변환시킨다라고 해서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 A를 선형 변환 행렬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영어로는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 A는 linear transformation matrix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형 변환이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한정 벡터 정의와 함께 변환 행렬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좌표, 위치 벡터 혹은 다양한 물리량들을 변환시키면서 크기와 이제 방향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벡터의 기본 개념과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용해서 고유치라고 하는 것의 즉 아이겐밸류의 수학적 정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것이고요. 이 정의와 해석을 위해서 먼저 이 좌표축과 하나의 벡터를 정의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x1, 세로축은 x2라는 기본 2차원 평면을 정의하면서 이제 요 위치에 있는 이 벡터를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x 벡터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벡터의 이제 기본 뭐 원소들은 뭐 x 뭐 1에 우리가 이제 0 그리고 뭐 x2에 0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분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는 이 x 벡터를 x1 0, x2 0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성분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아이겐밸류는요. 어떤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어떠한 선형 변환 행렬 A와 X라는 벡터가 곱해졌을 때, 즉 선형 변환이 앞서 정의된 것처럼 선형 변환이 이루어진 결과 값이 특정 상수배를 기존의 벡터의 상수배를 했을 때의 결과와 같게 만드는 특정 상수값을 우리는 아이겐 밸류, 즉 고유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람다는 고유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어떤 변환 행렬 혹은 뭐 여러 가지 공학적 관점에서 정의된 행렬들이 있다면 그 행렬을 이용하여 변환을 시켰을 때, 선형 변환을 시켰을 때 기존 벡터의 변환을 시킨 결과가 기존 벡터의 상수배와 같게 만드는 람다 값은 그것이 바로 이제 고유치다라고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기존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존재하는데 선형 변환을 시키면 어디든지 변환이 자유롭게 A 행렬의 원소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존 벡터에서 상수배를 한 벡터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수식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존 벡터에서 상수배를 한다는 것은 기존 벡터의 방향성은 항상 같은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람다가 1이면요. 그 벡터 그대로일 것이고요. 기존 벡터에 1을 곱하면 성분 변하는 게 없죠. 그런데 람다가 만약에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이 벡터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벡터가 더 길어지면서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벡터가 만약에 이제 1보다 뭐 작고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이 원점과 기존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벡터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벡터가 0이면 당연히 원점으로 그냥 크기와 방향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람다가 1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요. 0보다 작으면 음수배가 되는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크기 또한 이제 배율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2면은 기존 벡터의 2배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같은 기존 벡터와 같은 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즉 기존 벡터의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기존 벡터의 같은 방향으로의 몇 배가 되는지 혹은 반대 방향으로의 몇 배로 만드는 람다 값이 아이겐밸류, 즉 고유치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면 이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람다 x가 있는 쪽으로 ax를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ax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람다는 상수값인데 우리가 x라고 하는 벡터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도 가지고 있고, 즉 원소가 2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2차원이니까요. 그러므로 람다가 곱해질 때 상수 하나로 곱해지지만 이 x 벡터로 묶여질 때는 단위 행렬을 곱해서 a와 연산이 될 수 있게 차원을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x바는 0, x 벡터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x라고 하는 벡터는 즉 고유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람다 값인데 중요한 건 a라는 행렬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의 어떤 특정 값들을 나타내는 행렬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x는 임의의 벡터인데 이 수식을 항상 만족시키려면 뭐 x 벡터는 항상 0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왼쪽 수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벡터로 표현된, 즉 행렬로 표현된 등식에서 이제 방정식에서 이제 이 왼쪽이 항상 0의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로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람다 i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a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즉 행렬식이 0이 돼야 한다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람다를 이 수식에서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행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을 이용해서 람다 i 마이너스 a에 대한 행렬식 계산 뒤 그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적용하여 람다 값을 도출하시면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람다이고 그 람다는 곧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 람다는 곧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람다이므로 아이겐밸류이다라고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하학적인 정의와 그리고 이 수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밸류를 한 가지 특정한 예를 이용하여 도출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첫 번째 연소는 5, 두 번째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2,2의 연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 행렬의 고유치를 구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고유치를 구해보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어떤 벡터의 선형 변환을 했는데 이 행렬을 이용하여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기존 벡터의 상수배한 것과 같다라는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람다를 이제 찾아야 하고요. 이것이 고유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람다 i 마이너스 a에 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x 바로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 a는 자,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단위 행렬 또한 2 곱하기 2 단위 행렬이 되어야 하고요. 표현해보면 람다 0, 0, 람다 이렇게 표현되고 마이너스 a는 5,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정의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식이 x가 항상 0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0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식 자체가 이 자체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을 적용하여 우리는 람다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수식을 하나의 행렬로 정리해보면 람다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빼주면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람다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보면요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바로 여러분들 AD-BC가 될 겁니다. 그래서 AD-BC 해주시면요. 람다 마이너스 5 곱하기 람다 플러스 4 그 다음에 빼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이제 6 곱하기 3 해서 18이 되고 이것은 0이다 라고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람다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4 전개해주면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니까 이 조건식을 방정식으로 적용하여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이제 마이너스 5, 4, 20에 플러스 18이 되면서 이것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이제 바로 가능하죠. 1, 2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람다 곱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람다 플러스 1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2는 0 해서 왼쪽에 있던 수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람다는 항상 곱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므로 람다가 마이너스 1이거나 람다는 2일 때 아래의 수식이 항상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람다는 마이너스 1 아니면 2이므로 이 행렬에 주어진 행렬 A의 고유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즉 도출하여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 아이겐밸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이제 결과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정의됐던 부분이 바로 요 수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기억해 주시면 고유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정의 그리고 풀이 과정 등은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주어진 행렬에 의한 선형 변환된 결과가 기존 행렬의 상수배를 한 결과와 같게 만들어지는 람다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벡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선형 변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어렵지 않게 고유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유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아이겐밸류가 도출이 되면 이 아이겐밸류를 이용하여 이 수식에다가 다시 정리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아이겐밸류 정의되고 그 다음에 람다, A라는 행렬, 선형변환 행렬 정의가 돼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미지의 X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도출했을 때 이 결과를 대입을 해서 X라고 하는 벡터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아이겐 벡터로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아이겐 벡터 또한 이제 이 수식에서 주어진 기존 이 수식에서 도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수식은 바로 A, X는 람다 X터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